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다소나마 즐거운 한 주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1월 20일 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신보 일면 톱 기사로 한라산 성판악 인근의 516도로 주차 문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난 토요일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2,900명이 입산한 이날 약 2km에 걸친 불법 주차 행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구간 자주 지나다닙니다. 보면은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 상당수가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관광객이 다수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현실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주에 도입된 행복택시의 제도적 허점 지적하는 기사 소개합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택시를 1회 최대 7,000원, 연 24회 지원하는 행복택시 제도인데요. 7,000원 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면 7,000원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린 사례 7건이 적발돼서 제주도가 각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중복 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횡령이면 좀 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과태료로 끝날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버처럼 차량 부르는 순간부터 요금이 딱 정해져서 통보가 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나온 박스기사 살펴봅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인데요. 한 토지주가 최근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 일부가 도로에 편히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쳐서 주민들이 2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6, 70년대 토지 측량이 워낙 허술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당장 이 땅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진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민일보 넘어갑니다. 머릿기사로 최근 연이어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제주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다루고 있습니다. 시계 제로라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그리고 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아무래도 현재 도심 내에서 바로 고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니까 교통대책 수립과 이 도로 사용에 관한 내용이 좀 줄을 이룬 것 같은데요. 신문은 재건축 사업이 몇 년째 지체되는 것을 두고 원도정을 향한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이 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재건축 인디언 기후제처럼 자꾸 될 때까지 두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4.3 희생자 유해 12구의 신원이 확인돼서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인근에서 묻혔던 유해인데요. 서귀포시 토평동과 상료동, 서홍동, 남원읍, 대정읍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5분이 불법 군법회의, 7분은 예비검속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영면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임의로 업체 입찰 자격을 제한한 행정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전결규칙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권한도 함께 위임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위임 규정과 입찰 자격 제한은 성격이 다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상하수도본부는 독자적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총선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주자들의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온오프라인 공략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바로 아래 기사를 보니까 제주일보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와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주시갑 지역이 강창일 의원 그리고 박원철 도의원이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새로운 주자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등장한 만큼 지지율 변화 움직임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마트로 유명한 유통공룡이죠. 신세계그룹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 부지의 면세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규모를 보니까 지금 롯데 신라면세점보다 이게 갑절 이상 큰 규모라고 하니까 그만큼 교통대책이 절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신세계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정부가 과연 면세점 특허를 내줄지도 의문이다라고 기사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16 도로변의 또 다른 명소로 마방목지가 꼽힙니다. 눈만 오면 썰매를 타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재민일보와 JIBS와 함께하는 공동 기획기사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당선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의 여파로 1948년 50청선거를 치르지 못했죠. 2000년까지 승리를 이어갔던 보수정당의 후보들의 흥망 소개하고 있고요. 주요 기록들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 출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모두 4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 도전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고등학교를 졸업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김한규 변호사, 용담동 출신인 경기 고양시갑 문명순 전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제주 1구 출신인 현근택 변호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일이 출신인 정춘생 민주당 공보실장 소개하고 있습니다. 4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네요. 네, 이상으로 1월 20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